한국 불교의 어떤 모습을 좀 드러내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스님이셨을 텐데 삼형대사가 전쟁에 이렇게 참여를 하셨잖아요. 예, 그때 종교인으로서의 어떤 번뇌와 갈등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대승불교에서 중생구제라고 하는데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당장 앞에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구제하는 것이 스님의 본분의 일이다라는 생각들을 강하게 하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관직을 품계를 높게 받았다고 얘기해요. 평양성을 이렇게 몇 개월 만에 다시 탈환하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부분들은 그 뒤에서 묵묵히 뭐 게릴라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보급로를 차단하고 하는 역할을 했던 사명대사부터 시작된 많은 스님들의 성병들 뒤에서 도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임진왜란 초기에 완전히 밀렸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명나라, 중국의 도움을 청해서 원군이 들어오고 또 의병과 승병이 이 관군과 연합 체제를 만들어서 함께 똘똘 뭉쳐서 이제 평양을 뺏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관군 그리고 의병군 그리고 이제 승병. 중국군 그리고 승병이 승병까지. 연합을 해서 결국 이제 평양성을 수복하는 데 성공을 하는 거죠. 여기 무슨 그림이 있네요, 스님? 예, 이게 저기 평양성 전투도입니다. 아, 이게요? 예. 여기 스님들 부분들은 보이진 않습니다. 네, 안 보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님들은 뒤에서 음지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하고 보급로 차단. 보급로를 차단한다든지 그다음에 그야말로 게릴라전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 앞에서 싸운 부분들은 보이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전 제일 재밌는 게 이건데, 그러니까 임진왜란 터지고 계속 싸웠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란이 7년을 갔잖아요. 근데 초기에 싸우는 거 한 1년 안 되고 그 이후에 약 4년간 휴전회담으로 가는 거예요. 4년간 휴전 협상을 우리의 뜻이 아닌 상태에서 진행이 돼요. 이거 어떻게 하지? 딱 이런 상황인데 흥미로운 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던 일본군의 지도자 2명이거든요. 그게 고니시 유키나가랑 가토. 그쵸, 가토 기요마사. 표면이라도 맞았네요. 아니, 맞추셨어요, 예, 맞추셨어요. 예, 예. 가토 기요마사가 있었어요. 근데 둘이 완전 라이벌이거든요. 이놈과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구나. 나도 마찬가지다. 멸함!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선 이 어떤 우리가 빠진 휴전회담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토가 삼형대사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틈을 파고드는 거죠. 사명대사와 카토의 어떤 외교 협상이라는 걸 통해서 휴전 협상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선의 가장 큰 보배가 무엇이오? 너의 머리다. 뭐 그 얘기. 기백이 엄청났다라는. 네. 그렇죠. 네. 그런 야사가 만들어졌다는 건 카토는 굉장히 무장에 이게 단호한 사람인데 사명대사가 발끈 하든지 말든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따박따박 얘기 풀어가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남겨질 정도인 거죠. 이건 어떤 전투 지도인가요? 사명대사가 한락한 전체 지도를 그려놓습니다. 근데 스님, 삼형대사가 일본에도 건너갔었었나 봐요. 일본의 어떤 휴전 협상의 대표단으로서 대마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교토로 가서 bin합된 조선 민족들을 다시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그런 과정을 그린 부분들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중생구제 아닌가요? 그렇지요. 어마어마한 그런 다른 하인이나 지옥의 생활들을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 다시 우리 고향으로 데려올 수 있었다는 것. 만약에 못 왔으면 그 포로들은 어떻게 일본에서 노예 생활을 그렇죠.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정확한 숫자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한 10여만 명은 끌려가지 않았을까라 추정이 되고 있고 10여만 명? 그럼 뭐 도공도 썼을 거고. 학자도 있고 양반도 있고 어차피 포로가 되는 건 신분을 따지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한 10여만 명 정도 끌려갔다고 추정되고 있고 그 입장에서 우리도 이제 계속 포로 협상을 해서 데려와야 되니까 사명대사만이 아니라 많은 외교관들이 가서 활약을 해서 이제 많이 이제 데려와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동남아시아 노예 시장에 보내요. 이건 사실 연구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스페인이 그 당시 마닐라가 거점 지역이었기 때문에 마닐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닐라나 그 동남아시아 일대 노예 시장에 조선인 노예가 대거 팔려요. 아니, 나라가 진짜 강해야 돼. 진짜 민초라고 하잖아요. 전쟁이 나거나 나라가 힘이 기울어지면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너무 잔인해요. 저는 동남아를 노예로 팔렸다는 얘기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삼행대사님이 훌륭해서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도 닦는 스님들이라든지 공부하는 스님들이 세상 속으로 나가는 일이 없게 만드는 게 어떤 뜨끔합니다, 진짜. 그거 중요한 말씀이십니다.